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햄스트링 부상 우려 속에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3차례 공식 경기 그리고 10월 월드컵 예선 일정에 불참한 손흥민 선수의 회복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정보통이죠. 영국 런던 거주 에이전트인 폴 오키프가 조만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의 완전체 훈련, 풀 트레이닝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린 것인데요. 이를 통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A매치데이 직후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다, 낙관적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한 이적시장 전문 매체는 올 시즌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낼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독점 보도를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의 최신 독점 정보, 독점 보도를 샅샅이 살펴보고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최신 상황, 토트넘 이적 시장의 최신 상황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브레이킹, 긴급 속보라고 알리면서 토트넘 호스퍼가 공격수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풀 트레이닝, 전체 훈련 합류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으며, 이는 그 두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했고요. 더불어 장기 부상이 우려됐던 윌슨 오도베르 역시 곧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곧 합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의 출처로 저희가 언급해드린 정보통 폴 오키프,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 관련 소식 1티어로 인증받고 있는 매우 공신력이 높은 인물의 정보인 것이죠. 폴 오키프는 언론인이나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트위터, X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토트넘의 내부 소식, 보도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소개해왔고, 그 정보가 대부분 맞는 것으로, 거의 상당수가 사실로, 팩트로 드러나면서 공신력이 점차 높아진 데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트위터상의 글로만 알리던 정보들을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나 토트넘의 팬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육성으로까지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본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폴 오키프가 실제로 올린 이 트위터의 멘션은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0월 11일 새벽 3시 30분, 그러니까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폴 오키프가 실제로 올린 이 글을 살펴보면 Some positive injury news for a change, 변화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부상자와 관련된 소식이 있다. 즉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어질 토트넘의 공식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새롭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토트넘은 호흡풀,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정보인 것이죠. Take full part, 훈련의 모든 부분을 소화하는, 일부 훈련 소화나 단지 개인 훈련이 아닌 팀 전체 훈련을 완전체로 소화하는, 즉 실전 경기를 위해 어떤 몸 상태 이상이 없는 충분한 훈련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인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훈련을 치르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출전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라고 얘기한 것은 영국 시간으로 이 정보가 목요일 밤에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소집 기간 초기에는 일부 휴가도 있고 휴식도 있고, 그리고 훈련이 재개됐고 재활훈련도 각각 하던 선수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훈련 스케줄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선수들의 몸 상태 점검이 있었고, 주말에 선수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휴식을 앞둔 체크해서 이제는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웨스트햄전을 대비할 훈련에 참가해도 되겠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 폴 오키프에게도 전달이 된 것이다. 즉 이것은 단지 떠도는 이야기나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훈련 스케줄 구성, 훈련 세션 참가 구성자를 추리는 과정 속에 나온 의미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There's even a hope 윌슨 오도베르 could join in training. 여기에 윌슨 오도베르도 훈련에 합류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풀 훈련인지 어느 정도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경우 확실하게 풀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완전히 다 나아진 것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징후가 있는 것이고, 오도베르 역시 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도베르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웨스트햄전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꽤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댓글로 토트넘 팬들 몇몇이 추가 질문을 했는데 오도베르가 훈련한다고 좀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오도베르의 부상이 6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폴 오키프는 한 달가량의 부상인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 초기에 제한됐던 일정보다는 조금은 앞서 회복이 될 것 같다. 이전에 나왔던 그 과거의 정보와 진단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상 우려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확인이 됐다. 오진이었고 조금은 진단이나 평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돼서 이제는 좀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 물론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이 가능할 정도 내지 교체 출전이라도 가능할 정도인지는 훈련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상황을 보자면 최소한 웨스트햄전에 교체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일정은 충분히 출전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지금 오도베르, 손흥민, 히샬리송 이 3명이 한꺼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계속 병행하며 주중주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 가운데 토트넘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인데 이 3명이 동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좋은 뉴스가 휴식 기간 동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게 무려 3명에 대한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모두 전했던 토트넘과 관련된 또 팬미디어와 토트넘 관련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다 메인으로 대문짝만하게 소개하면서 그 누구의 복귀보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중요하다라고 또 그것이 소식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댓글은 히샬리송이 돌아온다는 소식에는 오히려 베르너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베르너를 뛰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반응까지 있고 마이키 무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팬들도 있다 보니까 오도베르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합류를 해서 조금 뭔가 보여주려다가 다친 상황이다 보니까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반가움이 더 크고 그 뉴스가 가장 파급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모든 토트넘 관련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소식을 메인 뉴스이자 헤드라인 뉴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출전은 모두 폴 오키프의 정보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벌써 커리어 역사상 4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바 있고 이 햄스트링 부상은 2020-2021 시즌부터 좀 나왔거든요. 무리뉴 감독 시절인데 이때 처음 당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었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놀라게 했었고 그러나 그 시즌 후반기에는 3주 가까이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게 됐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팀 일정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었는데 빠지게 됐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가 부상으로 빠졌다기보다는 A매치 일정을 빠졌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혔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2021 시즌에는 장단지 부상을 시즌 초에 당한 것에 이어 시즌 도중 또 겨울 한참 빡빡하던 일정 속에는 거의 한 달에 가까운 4주에 가까운 28일간의 부상 이탈 기간이 있었고 그 뒤 2022-2023 시즌에는 안화 골절도 있긴 했지만 이제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부상을 입게 되면서 수술까지 시즌이 끝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다리 근육에 분명히 부하가 오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분명히 회복이나 또 근력에 손상이 좀 찾아오고 있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입게 된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는 15일가량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돌아온다면 그래도 한 달까지 채우지 않고 여태까지 한 달 이상을 결정했던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바가 없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 큰 햄스트링 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확보한 정보에 따라서도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에 분명히 통증을 느끼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진단하는 햄스트링 파열, 찢어진 상황은 아니다. 근육에 확실한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손상 정도가 약한데 뛸 경우, 무리해서 뛸 경우 손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대표팀 일정의 경우 토트넘에서의 3경기를 이제 패스하고 이제 다음 주에 풀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면 사실 대표팀 입장에서는 요르단과의 경기는 뭐 벤치에서 지켜보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와의 홈 경기 정도는 회복해서 어느 정도를 뛸 수 있는 무리한다면 그렇게 데려가서도 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랬다가 더 덧나고 문제가 되고 좋은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느니 대표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쉬고 나을 수 있게 또 이제는 분명히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로 누적에서 회복해서 제대로 근육이 건강하게 다시 혼자서 치료 없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현재 부상은 장기 부상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폴 오키퍼의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말씀드린 손흥민, 히샬리송, 오도베르가 모두 복귀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토트넘이 지금 이 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최전방에 솔란키, 왼쪽 측면에는 베르너에다가 유로파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17세의 유망주죠. 마이키 무어도 활약을 했고 존슨이 또 최근에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지만 결국 이 선수들만 뛰게 된다면은 이 선수들의 경기력도 체력도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상의 위험이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무어와 랭크셔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특히 페렌치 바르샤와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상대의 전력이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경기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의 다른 경기 또 카라바오컵 16강 맨시티와의 경기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한두 명이라도 돌아와서 로테이션이 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솔랑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히샬이 복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왼쪽 측면에 분명히 경험이 적은 무어나 결정력이 아쉬운 베르너의 자리에 확실한 에이스이자 또 해결사인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것 오른쪽에 존슨이 분명히 좋은 결정력을 보이고 있지만 테크니션으로서 다른 패턴의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도베르가 돌아오는 소식은 결국에는 공격진의 뎁스에 큰 기대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미 공격진은 더블 스쿼드를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 미드필드 라인도 메디슨, 베리발, 쿠루셉스키,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 등 어느 정도 더블 스쿼드를 만들어 놓은 토트넘인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왼쪽 측면 수비 라인이잖아요. 왼쪽 풀백 우도기, 왼쪽 센터백 반더벤 선수의 자리를 오른쪽 풀백이지만 왼쪽에서도 무난하게 뛰어주고 있는 스펜스라든지 또 생각보다 왼쪽 자리를 잘 봤던 그레이 또 벤 데이비스 같은 베테랑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임주로 봤던 스펜스나 그레이가 사실 그렇게 이 자리를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 믿고 쓰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고 벤 데이비스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토트넘을 떠날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이번 일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고 레길로는 사실 명단에 남긴 했지만 중요한 경기에 쓸 정도로 포스테코글 감독이 신뢰하지 않고 있고 스펜스는 우선 유로파리그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레길론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 선수들을 포괄해서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 본머스에 이어서 토트넘에서까지 좋은 플레이를 최근에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수년 만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복귀를 했거든요. 거의 7년 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 또 이번 그리스와의 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어요. 0대1로 끌려가던 과정 속에 왓킨스와 솔랑키가 함께 교체로 들어가서 벨링엄이 터뜨렸던 87분의 동점골을 왓킨스 컷백 솔랑키가 넘겨주면서 벨링엄이 슈팅을 하는 그런 동점골 상황에 기여를 했고 공식적으로 어시스트로 인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잉글랜드가 웸블리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결국에는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솔랑키가 이 대표팀의 일정을 소화하고 또 출전 시간도 얻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호재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오면 체력적으로나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손흥민, 히샬리송, 오도베르의 부상 복귀 특히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보다도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먼저 출전하면서 왼쪽 측면에 또 다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무어나 베르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생각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돌아온다면 이후의 경기들은 본인의 몸 상태에 문제만 없다면 주중주말 경기를 오가면서 충분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또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래 쉰 만큼 푹 쉰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현재 토트넘의 부상 회복 상황 더불어서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 상황을 짚으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 로버트 맥켄지 토트넘 스카우트 책임자와 더불어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현재 굳이 보강이 필요 없는 위치로서는 쿠루셉스키가 미드필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8번 미드필드가 풍부해졌고 공격 라인도 부상자가 다 회복을 하면서 더블 스쿼드가 됐고 오른쪽 풀백도 그레이도 있고 포로 외에 스펜스 같은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다 어떤 커버 멤버가 되는데 골키퍼도 포스터와 오스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왼쪽 수비수 라인에 분명한 결핍이 있다. 우도기와 반더벤을 대신할 선수가 없고 유로파리그 안에도 홈그라운 문제로 출전하지 못하는 팀그라운 문제로도 출전하지 못하는 명단에 넣을 수 없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을 사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세계적으로 희소하잖아요. 왼발잡이 수비수 분명히 쉽지 않고 이 현재 토트넘이 센터백을 빠른 선수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풀백이 되는 왼쪽 수비수를 찾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마치 반더벤의 복사판 같은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를 1월 달에 사고 그 선수를 유로파리그 명단에 넣으면서 다른 선수를 빼더라도 일단은
왼쪽에 멀티 자원,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이 되는 선수를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하고 나머지는 현재 선수단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까지 나왔는데요. 한편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정보도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풋볼 트랜스퍼스라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운영하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영국의 이적 전문 매체인데요. 스티브 K 기자는 뭐 다양한 취재를 현장에서 하면서 취재력이 있는 기자예요.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설익은 정보라도 전달하고 있고 조금 소문 단계, 1차적인 검토 단계이더라도 보도를 하기 때문인데 그래야만 조금 더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이 보도하기 전에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티브 K 기자의 기사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적설 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진 않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보도 사실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현지 시간으로 10월 9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에 나온 최신 보도인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많은 또 유력한 기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소개했던 그 내용인데 주목할 점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년 옵션을 발동하지만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뛸 수 있는 새로운 윙포워드, 왼쪽 윙포워드를 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1년 옵션을 발동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떠나는 건 떠나는데 우리가 공짜로 내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적료를 회수하면서 내보내기 위한 옵션 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키 무어가 최근 각광받고 있고 또 여기에 오도베르도 있는데 조금 더 검증된,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선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토트넘이 아르헨티나 청대 출신 공격수인 알레호 벨리스를 영입해 놓고 라리가로 임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올 시즌에는 에스파뇰로 임대를 간 상황인데 이 벨리스 선수가 에스파뇰에서 잘하고 있는지 토트넘이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지켜보다가 에스파뇰의 경기를 보다가 에스파뇰의 왼쪽 윙포워드인 하비 푸아도가 굉장히 괜찮다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비 푸아도가 내년 여름에 에스파뇰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적료를 들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는 한창 전성기의 나이의 왼쪽 윙포워드다. 그렇다면 현재 벨리스와도 함께 뛰고 있으니까 벨리스를 임대 복귀시키면서 푸아도를 함께 데려와서 푸아도의 토트넘 적응, 벨리스와 푸아도의 호흡을 함께 활용하는 그런 방안 속에 손흥민 선수가 떠났을 때 왼쪽에 푸아도나 무어와 오도베르를 이제 번갈아 쓰는 그런 형태로 공격진을 리빌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 시즌까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고 올 시즌 최대한의 결과를 내보고 도전해보고 내년 여름 뭐 우승을 못한다거나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더 이상 잡을 명분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그 대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남은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다음 시즌 챔스에 진출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연장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그 가능성이 현재 높지 않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내년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이적에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택지를 차지하고 또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해선 부상 복귀 이후 건재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순위도 끌어올리고 성적도 끌어올리고 본인의 기록도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10월 A매치를 푹 쉬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없이 요르단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은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홈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본인이 뛰지 못한 요르단전 끝나자마자 조현우 선수를 포함한 많은 또 한국 대표팀의 동료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축하해주고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소집되지 않았지만 주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대신 주장원장을 이어받았을 때 저희가 뭐 화면상으로만 또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까 주장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얘기 드렸지만 실제 이 현장에서 직캠이라든지 디테일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얘기도 많이 하고 심판에게 또 필요한 항의도 해주고 선수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이지 않게 많이 했던 점에 있어서 제가 김민재 선수의 리더십이 좀 아쉽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거나 이라크와의 경기 역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대표팀의 임시 주장으로서 한 번 더 대표팀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줬던 이강인 선수 그리고 부상 중인 황희찬 선수가 뛰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슈퍼크랙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배준호 선수 등의 활약도 이라크와의 경기에 기대가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이 치를 또 한 번의 대표팀 경기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전도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준비하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일정 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정말 출전하게 될지,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 현지 프리뷰, 최신 정보도 확인이 되는 대로 빠르게 분석하고 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현재 독점 정보들을 분석하는 저희의 분석 영상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